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지나간 남동부주에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 메디케어 포 올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에 다카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인들이 인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유류 공급, 섬유 수출, 인력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류를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직물과 의류 등 섬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은 빠진 채 채택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북한 출신 해외 근로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건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현재 계약 기간을 만료 시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된 가운데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허리케인 피해를 본 남동부주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전력 복구를 위해 5만여 명의 인력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마는 현재 열대성 저기압으로 시속 40km 수준의 다소 약한 바람을 동반한 채 엘라베마주를 통과하고 있으며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어마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쿠바를 포함해 카리브해 섬나라 사망자 35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추산으로 경제적 피해는 64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오늘 오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아침 7시 시애틀발 아메리칸 항공기가 허리케인 경보 이후 처음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내 여러 테마파크도 이번 주 중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전날 레이션딜 지사가 주요 카운티 비상사태를 확대하면서 홍수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으나 이날 오전에는 물이 빠지면서 도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전력 복구라고 지역 언론은 진단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전히 플로리다, 조지아주의 수백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등 3개 주에서 최대 790만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남플로리다 지역의 일부 전력 공급이 재개되고 있지만 워낙 정전 지역이 방대한 상황이어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회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 이스트코스트 서비스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복구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도 다음 주말까지는 전력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험과 비슷한 것인데요. 연방의회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은 13일 메디케어 for all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샌더스 케어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기관에 일정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 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로 정부와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반면 샌더스 케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보험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7년째 오바마 케어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좌절된 상태입니다. 대체 법안 추진도 좌초된 상황에서 때마쳐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메디케어 for all 법안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케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for all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2조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카가 6개월 유예 후 단계별 폐지됩니다. 이민단체들에서 드리머들의 연장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의 다카 신규 접수는 9월 5일 전격 중단되면서 새로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 신청은 허용되고 6개월 후에는 단계별로 시한 만료되다가 결국 폐지됩니다. USCIS는 이 6개월간 20만 명의 드리머들이 갱신을 신청해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15만 4천여 명이 한 달 내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단체들은 특히 최근 합의와 얼마 사태로 접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드리머 20만 명이 만료되고 2019년에는 32만 명의 수혜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0년 초 다카 프로그램은 완전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 중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오린 해치 상원 의원, 린지 그레엄,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 등이 드리머 보호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다카 폐지 후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게 되고 GDP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진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해 다카 수혜자들을 모두 추방시킬 경우 향후 10년간 4,330억 달러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다카 폐지는 대량 실직 사태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친이민개혁 그룹 FWD US도 8월 현재 다카 수혜자 91%가 현재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추방되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 연장이 되지 않으면 매월 3만 명씩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새 직원을 충원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추방 유예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각각 연간 GDP에서 113억 달러와 6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뉴저지주도 15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비영리 단체 FWD US는 기업들의 공개 서한을 보내 추방유예 청년들이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왔고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그들에 대한 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선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샤트와 나델리 등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직 곳곳에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태스크포스가 인사 분야 혁신안을 발표하고 외무고시의 순혈주의와 조직의 폐쇄성을 개선합니다.
11일 한국 외교부 산하 혁신 태스크포스는 현 정부 내 최대 30%까지 제외 공관장 자리를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1차 외교부 혁신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의 공관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163개의 공관의 약 43%에 달하는 수치로 공관장으로서의 소통 능력, 주재국과의 네트워크, 경제, 산업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보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인사 영입과 검증을 위한 제도 마련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부 공관장 비율은 10%가 조금 넘는데 그동안은 15에서 23% 정도의 범위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이 와서 외교부의 총체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인사조직, 예산, 혁신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로 실무진과 외부 자문위원이 함께 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태스크포스는 2차 업무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해 강경화 장관에게 건의하고 이달 말 중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을 오픈하고 한인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인들이 인수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점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한인 상권의 중심 팰리세이드 파크에 6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열린 오픈식에서 뉴 밀레니엄 뱅크 허홍식 행장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 그리고 고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근처 고객분뿐만이 아니고 리틀 페리라든지 다른 버겐 카운티에 있는 모든 우리 고객들에게 저희 은행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주력 사업인 SBA와 홈 모기지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펠팍 지점은 대출 상담과 예금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 고객들에게 더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번에 홈 몰기지에 집중해서 몰기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파이낸싱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집들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 해갖고 집을 구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번 펠팍 지점 오픈을 기념해 전 지역에서 CD 12개월 1.6%, 18개월 1.8% 프로모션과 슈퍼 세이빙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내에서도 학군에 따라 최우수 교사의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우 동부 지역 학군보다 북부 지역 학군의 최우수 교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5에서 16학년도 연례 교사 평가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군별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레오니아의 경우 학군 내 교사의 18.4%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테너플라이 학군은 74.4%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 6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펠팍, 리치필드를 포함하는 버겐 동부 지역 학군은 최우수 교사 비율이 전체 30%를 밑돈 반면 테너플라이, 클러스터 등 버겐 북부 지역 학군의 경우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뉴저지 교사 평가는 최우수, 우수, 보통, 저조 등 4등급으로 나뉘는데 한인 밀집 학군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전체에서 보통이나 저조 등급을 받은 교사의 비율도 2%를 차지합니다. 학군 내 최우수 등급 교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셈입니다. 한편 한인 밀집 학군은 대체로 전 학년도 대비 교사 평가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포트리는 17.7%에서 47.2%로 증가했고 펠팍은 13.7%에서 20.2%로 리치필드는 15.5%에서 27.3%로 증가했습니다.
옐로캡 운전자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안정된 직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옐로캡 산업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옐로캡 메달리온이 압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즈는 한때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던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이 이젠 소유자들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파산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는 메달리온은 46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옐로캡 메달리온이 파산을 이유로 경매에 넘겨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4년 메달리온 가격은 100만 달러를 호가하며 경쟁적으로 판매됐으며 당시 시정부는 총 350개의 메달리온을 판매해 총 3억 5,9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압류돼 경매로 넘겨지는 메달리온은 약 3년 전 기록된 낙찰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85개의 메달리온이 압류돼 경매로 넘겨졌는데 낙찰가는 한 개당 15만에서 45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옐로캡 수익 저하는 메달리온 압류뿐 아니라 메달리온 구매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주택 등 나머지 자산도 압류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강의 박테리아 오염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힐더베이는 엘리션밸리와 세플베다 베이스 등 LA강이 가로지르는 4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폭우로 인한 육지의 오염물 유입과 이로 인한 수질 악화로 어류 폐사가 크게 늘면서 박테리아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힐더베이 측은 주민들에게 LA강에 입수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LA 보트 레이스 등 LA강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힐더베이 측은 현재 보건당국에 LA강의 위험한 박테리아 수치 알림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A형 간염 사태가 점점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 시장은 A형 간염 확산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감염 환자인 노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길거리를 청소하고 곳곳에 손 세척대 4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거리 청소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다운타운과 노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격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외에도 카운티 곳곳에 A형 간염 백신 접종팀을 운영하는 한편 유명 관광지에 공중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 지역 위생 환경을 개선시켜 간염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에서 현재까지 A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숨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 의원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이 베리파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이 베리파이 시스템에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직원 채용 시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유권자의 70%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 고등학교 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인 고교생은 모두 5,0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7,931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6%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인 고교생 유학생 수는 2014년 약 7,000명에서 2015년은 5,800여 명으로 떨어지는 등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의류업체가 록밴드 더 블랙키스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더 블랙키스 멤버들은 최근 뉴저지 리치필드 소재 한인 남성 의류업체와 업주 김모 씨를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 도용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김 씨는 블랙키스 이름과 마크가 들어간 의류용품을 온, 오프 라인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특히 블랙키스 마크에는 피아노 그림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에서 17일까지 2017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얼라이언스 오브 포트리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레스토랑 위크는 한식당을 비롯 양식, 중식, 일식 등 54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레스토랑에 따라 각종 코스 등 점심과 저녁 메뉴가 $12에서 $50까지 제공되고 할인 쿠폰 지참 시 최대 40%까지 특정 메뉴에 한해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두 차례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곳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